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뀐 다양한 제도들 혹시 확인하셨나요? 특별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우리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2022년 이민년 바뀐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텐데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준비, 2022년 바뀐 부동산 제도, 오늘 이응준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2021년은 정말 여러 가지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제활동도 그렇고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많은 규제와 바뀌는 점이 많기 때문에 체크를 많이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먼저 2022년에는 차주별 DSR이 조기 실행 적용됩니다. 또한 고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개정이 되고요. 상속세 관련 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가 되고요.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가 세집니다. 먼저 차주별 DS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은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부합되는 조건에 따라서 1금융권 DSR은 40%, 2금융권 DSR은 50%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2019년 12월 16일 날 시행되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에 부업초과 주택의 보유 중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을 했었고요. 2단계는 2021년 7월 1일 날 시행됐었는데요. 조정지역 이상 6억 이상 주택 보유 시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대출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적용되고요. 2022년 7월에는 4단계가 시행되는데요. 대출액 합계 1억 원 이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점점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택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대출 규제 강화에서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로 모아서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차주별 DSR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갭투자나 오피스텔, 빌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오피스텔 대출 합이 2억 원이 넘어가면 오피스텔도 차주별 DSR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요. 2022년 1월 1일 이전 계약이나 이전에 분양받은 것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DSR이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요.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나의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라는 뜻이죠.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 기타 대출의 원리금과 상환액을 모두 합칩니다. 모두 합친 다음에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비율이 DSR입니다. 2022년 3월에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주택 관련해서든 앞으로의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어려워질 듯 합니다. 고가 겸용주택 양도세. 이 고가 겸용주택 양도세 부분이 2021년 8월에 12억까지로 개정이 됐죠.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액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겸용주택이라고 함은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주택 부분과 주택의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만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겸용주택은 개정 전과 동일함. 이 얘기는 이 위에 12억 원 이하
이 동일하다는 것은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12억 원 이하는 지속적으로 이 조항이 포함된다는 뜻이고요. 12억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후에는 주택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 부분을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왜 신경을 많이 쓰였냐면 주택이 주택의 부분보다 50% 이상 많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관련도 올해 바뀌는 개정 부분이 있는데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의 전부, 물론 6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했는데 이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속은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이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자녀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게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을 시에는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속세도 연부 연납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존 연부 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물론 일반 상속 재산이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법인이나 아니면 기타 회사를 물려받는 사안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빈집 실태조사의 의무화에 들어갔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미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50% 이하라는 얘기는 건물 시가액이 6억일 때 3억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얼마가 부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비워놓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시에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공익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택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거나 서울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을 때 이 빈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 임대보증금의 보증제도를 개선했고요.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최고가 3천만 원 한도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었을 때 최고 과태료는 3천만 원까지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전세가액이 2억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이신 분들은 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의 부담을 가집니다. 이번에 특히나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이나 단기, 비자 소유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고 보유한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 임대사업자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듯 합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국적, 등록번호, 체류 자격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이겠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2022년 부동산 관련 바뀌는 제도나 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차주별 DSLR 조기 실행 적용, 고가 겸용주택 양도 차익 계산 방법에 대한 개정, 상속세,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 마지막으로는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2022년 바뀐 부동산 제도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